그래서 많아요. 소송을 해서 소송을 어떻게 해서, 됩니까? 소송을 해서 일상가사 대리권 아닐 거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표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됩니까?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인, 그러니까 그 집을 산 사람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바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뭐 완벽하게 그런 단순히 부부라는 것만은 안 되고 모든 어떤 뭐 권리증, 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 갖추고 본인하고 통화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표현들이 아니다, 무권대리다, 결국 무효죠. 무효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바보는 되고 그럼 둘째 내가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다, 남편이다 해서 판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그럼요. 저 일단은 서류는 다 갖춘 상태에서 서로 매매를 체결했잖아요. 저는 돈을 다 그 상대방한테 보냈고 그렇죠. 이 사람은 저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고 그렇죠. 등기부등본에서 주인이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바뀌었는데 나중에 그걸 뒤늦게 한 그 부인분께서 소송을 걸어서 야, 이 계약은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 무효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건데 변호사님 그렇죠. 말대로는. 근데 돈이 이미 갔고 이게 다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인도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네요, 이거 무효라는? 부인도 소송을 걸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근데 이 등기 자체가 사실 무효이기 때문에 이따 뭐 다른 책에 다른 부분도 나오지만 우리 등기는 동신력이 없어요. 동신력이 없어서 법적인 어떤 자격 없이 거래를 한 경우는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니까 소송이 필요 없나요? 소송이 필요 없고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원상복귀하려면 돈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이 없는 그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 배우자한테 내가 건넨 돈 돌려달라. 이게 사실은 손해배상의 실질이 되겠죠. 그럼 돈 돌려받는 행동은 결국 또 이 집을 산 사람이 해야 그렇죠. 되는 행동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 걔는 진짜 망했는데요? 그렇죠. 망했죠. 내 돈만 나가고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탐낸 집을 주인이 됐는 줄 알았는데 막 좋아했다가 가슴 뛰었다가 집은 결국 못 받고 내가 건넨 돈만 돌려받는데 근데 그 돌려받는 과정은 소송이라는 거잖아요. 그 돈을 이제 그 배우자가 미안하게 됐다. 내가 좀 권한이 없는데 하게 됐다.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소송해야 됩니다. 걔가 도망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도망갈 수 있고 또 그 돈을 다 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그냥 덕택이 쓰는 거죠. 그럼 진짜 이거는 잘못 걸리면은 매수자만 바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매수자가 바보가 되는 케이스고요. 어쨌든 부부 사이라고 해서 이런 권한이 당연히 있는 건 아니고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명의자, 부동산 명의자와 통화를 하고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것도 본인이 발급한 게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인감증명서를 보면 본인 발급, 대리인 발급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등기 명의자 본인의 발급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던데 뭐 집주인이 해외 거주해가지고 해외 거주한다. 네, 대리인 써가지고 매매 계약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매도자는 아니야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적 없다 하는 경우라도 일단 그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소유자를 뺏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자가 정말 그 사람한테 뭔가 대리권을 줬다 이런 외관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것도 무효입니다. 와, 그러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대리란 게 겉보기에 이거 대리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엄격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부부 아니고 아닌 경우에도 대리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 실질 주인인 사람은 나 대리인 쓴 적 없다라고 우겨버리면 그렇죠. 매매 계약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만약에 매매가 체결되면 뭐 그냥만이 뭐 딴 나라에 있든 우주에 있든 그렇죠. 전화 통화하고 근데 전화 통화도 이거 법적 그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본인인 걸 전화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까지 따지고 본다면 결국 매매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원칙은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다,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그런 외관 형성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표현들이 성립해서 유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외적인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명의자가 아닌 경우 거래할 때는 꼭 확인을 하나하나 하셔야 됩니다. 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과의 통화 이런 것들이 필수다. 그렇게 결론은 이해하셔야 오히려 되겠죠. 결론은 대리인 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어야 돼요. 근데 대리인 거래를 뭐 사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조심을 해라. 그리고 만에 하나 나중에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는 내가 일단 건넨 돈을 돌려받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라. 이게 답이겠죠. 저는 이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대리인 거래는. 대리인은 안 하는 게 가급적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부간의 표현들이는 매매 까딱하면 무효된다. 철저하게 확인해라. 예, 부부 사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동산 매각까지 대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부부는 어쨌든 약간 언제든지 뭐 남이 될 수 있는 부부는 예, 남입니다. 순식간이죠. 예.